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때 꿈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14살 때부터 10년이 넘게 이렇게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을 때 사실 한예종 교수님 하면 뭔가 처음부터 다 잘 바로바로 잘 하셨을 것 같고 왠지 저희보다 큰 노하우가 있을 것도 같고 근데 혹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어떠셨는지 활동 시작하실 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네. 아는 분도 없었고 네. 또 막 학교 선배라든지 뭐 제가 뭐 대학을 나온 건 더더욱 아니니까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연주가 하나씩 좀 객원 같은 게 들어오고 네. 뭐 출강을 어느 날 어떤 선생님께서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뭐 출강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네. 왕복 12시간 걸리는 거리이긴 했는데 네. 12시간 걸리는 곳이 있나요, 한국에? 저희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네. 버스 네. 타고 12시간 그러니까 왕복으로 네. 가서 뭐 2시간 레슨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정으로도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주어지는 대로 다 네. 했어요. 네. 그러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이 KBS 신흥음악 콩쿠르는 들어오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 들어오기 전에 뮌헨에 있을 때 아, 미넨에 있을 때 이미 한국 콩쿠르는 딱 한 번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 전에 막 들은 게 많아서 한국에서 대학을 뭐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인맥 없으면 무서워서 나간다, 못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희망을 가지고 그냥 네.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주변에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연주 주시고 일 주시고 뭐 이런 게 있다 뭐 해봐라라고 또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끌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취직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또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떨어진 끝에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됐죠. 처음에는 이 충남 교향악단 네. 여기 가신 게 맞죠? 충남교향악단의 부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게 뭐 유학 갔다 오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나요? 그때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네. 준비하셔서 준비를 했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수원시향 수석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오디션이 컸고 화제였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 오디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목이 집중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서울 근교에 있는 큰 오케스트라에서 시향에서 네. 수석 주자를 뽑는다는 게 이제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인데 제가 충남교향악단의 부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김종덕 선생님이 지휘자셨는데 오보이스트 네.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에 오디션이 수석으로 났으니 너가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서울시향이 막 이제 재단법인이 되고 정명훈 지휘자가 오면서 기존의 시향들에서 서울시향 오디션을 보면은 막 이제 해임, 해촉 이렇게 네.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가서 보니까.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오퍼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이거 떨어지면 나한테는 2번 다시는 기회가 없겠구나. 네. 보통은 지휘자분들이 보지 그렇게 말아라 잘안 하시죠. 하는데 이렇게 추천을 네. 해주신 게 굉장히 제 인생에 진짜 큰 은인이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사랑.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전력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걸 제가 몰랐지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해준 다 엑섭까지 전부 다 외워서 했다. 엑섭은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워져 있다 하더라도 악보를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외워서 했어요. 네. 외워서 했는데 뭐 저만 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명만 외워서 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악보를 안 놓고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네.
보면대가 없는 게 편해요. 네. 연주할 때. 그래서 항상 좀 예종 오디션 할 때도 교수 공채 할 때도 다 외워서 했어요. 하시고. 그게 막 이걸로 점수를 더 받겠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전략은 아니고. 전략은 전혀 아니에요. 네. 전략은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편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아마 외우기는 다 외우실 거예요. 그 오디션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근데 그 오디션이 이제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을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최소 5, 60명? 네. 이렇게 됐을 테니까 또 오디션 시간 되게 길게 잡아서 아침부터 뭐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제가 2번인가 3번으로 했어요.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누워서 좀 자고 어디를 놀러 가야지 이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한 명 하고 끝나기 바로 전에 뭐 5시인가 뭐 요때쯤에 한 명이 좀 괜찮아서 이게 2명 중에서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언제가 됐던 상관없으니 다시 와서 할 수 네.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네. 몇 시든 기다려줄 수 그 있으니까 당일에 그 반주제 없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가야 그래서 되는 다시 상황. 막 이제 수원으로 달려가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수원 달려가서 이제 무반주로 그때 또 무슨 행정상의 실수로 모차르트가 콘체르토 2개가 다 나왔어요. 오디션에 G 메이저, D 메이저가.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듣지 않은 악장을 전부 다 무반주로 하고 엑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테니 순서 마음대로 그냥 다 하라고. 정해진 걸 다 전체를 다요. 그래서 네. 다 했죠. 저랑 다른 한 분이랑 그렇게 네. 했는데 최종적으로 네. 합격을 하시고. 그랬죠. 이 독일에서부터 오케스트라 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건데 그때 활동하시는 건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 오케스트라는 정말 그 레파토리를 플루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대곡들을 해낸다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큰 음악들에서 오는 그런 네. 영향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고정된 멤버들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물론 그 사이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어요. 네. 수원시향 수석 되신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을 플루 교수님이 새로 뽑는다부터 하재였거든요. 그냥 저는 뭐 학생이니까 그냥 들리는 거죠. 한국 한예종 교수님 새로 뽑는다더라.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본다더라. 뭐 모든 과정들이 다 화제였을 거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시게 됐는지. 저는 일단 한예종에 강의를 나가고 있긴 했어요. 그때 시간 강사이긴 했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즐겁긴 했었는데 교수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직 교수로 그냥 일반적으로 선발을 할 것 같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디션이 나왔고 제가 언제까지 오케스트라 수석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순간에 후배들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교수님이 된다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전혀 없었죠. 꿈도 못 꿨죠. 네. 그 전에는 자리가 더 없었잖아요. 네. 열리는 오프닝조차도 뭐 플루스로 교수를 뽑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냥 그거는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만 어떤 기회가 또 주어졌으니 네. 이거를 도전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그냥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네.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을 어렵게 입학을 해서 첫 레슨 시간에 클래스 전체를 모이게 하셔서 선생님이 그때 12명이었는데 너희들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냐고 어떤 거 하고 있을래? 이렇게 딱 질문하셨는데 그때 저를 빼고 나머지 11명이 전부 다 저는 오케스트라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막 자리까지 뭐 수석이 되고 싶어요. 피콜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다 막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 상황에서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때 꿈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꿈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은 있었는데 살면서 네. 이제 역시 꿈은 이루어지나 봅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뭐 한국에서 좀 이름이 있는 플루티스트 분들이 다 다 하셨을 테고, 그래서 결과 발표가 되셨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유 이메일로 왔거든요. 그 결과가. 이번엔 이름을 부르진 않았네요. 네. 이름을 누가 부르진 이름을 않았는데 적어서 부르진 않아서 다행히. 뭐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이제 연주랑 티칭하고 그거 다 이제 이메일로 오는데 2차 때까지만 해도 3차 이제 총장 면접 대상자로 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메일을 열어보고도 이게 한국말인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정말 그래서 몇 번, 뻥 맞은 것처럼. 몇 번을 다시 읽고 다시 이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국말인데 됐다는 얘기 같은데 됐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뭐 딱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막 문제가 문장이 길긴 하잖아요. 그냥 뭐 믿을 수가 없었죠. 기분은 굉장히 제일 좋으셨겠죠? 인생에 있어서. 기분이 그 순간에는 좋은지도 몰랐어요. 너무 그냥 놀래서. 뭐지? 전부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네. 믿을 수 없었죠. 네.